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죠. 이 사진이랑 이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랑 뭐가 다른지 아시나요?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도 이렇게 뭐가 다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지요? 수입차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수입차 정비센터가 나눠져 있지요. 네, 안녕하세요.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용하다 보면요, 이렇게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차량에 고장이 나거나 소모품 등 정기적인 교환이 필요한 부품들을 교환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간판만 보면 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써있고 오토큐, 블루엔진 써있어요. 자, 그게 뭐가 다른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네, 근데요, 달라요. 뭐가 다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조사, 현대라 기아자동차죠. 제조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수리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조사와 가맹점 계약이 된 사설 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 사설 수리업체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또는 법인 사업자인 경우도 있지만요. 자, 그렇다면 자동차 제조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수리업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와 뭐가 다를까요?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조사 직영으로 운영되는 직영 서비스 센터와 가맹점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기아자동차를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서비스라는 간판이 기아 로고 옆에 붙어 있다 라고 하면 이곳은 기아자동차 직영 서비스 센터가 아닌 가맹사업자의 서비스 센터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기아도 이렇게 서비스 센터라든지 협력사에 대해서 이렇게 로고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직영센터의 장점은 첫 번째로 고객 휴게 공간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고급스러운 라운지바 같은 느낌이에요. 두 번째로는 보증 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이 보증 기간 안에 이제 보증 품목들이 고장이 나거나 하게 되면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직영센터에서는 무조건 보증 서비스를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으로는요, 전용 진단기, 그러니까 그 브랜드에 특화되어 있는 전용 진단기가 있어서 디테일한 점검 그리고 하이테크 센터를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용 진단기로 쉽게 진단을 하지 못하는 고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량 같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어서 고도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사 직영 서비스 센터에서 받는 편이 훨씬 수월하고 빨리 해결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담당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여러분이 입고시킨 여러분의 차량의 고장과 현재 상태, 진단 증상들을 다 종합해서 어떻게 수리를 해 나갈지, 수리의 방향성과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예상 비용 등을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들은 답변까지도 잘 해줍니다. 반면 당연히 단점도 있어요. 의외로 작업자의 역량이 일반 서비스 센터보다는 낮습니다. 대개 견습공이라고 하죠. 굉장히 유능한 이제 정비사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보다 실제 실무는 그분들 밑에서 정비나 수리를 배우시는, 의사로 치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는 분들께서 많이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사고 수리 같은 경우는 특히 작업 퀄리티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으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엄청 비싸요. 제조사에서 직영으로 서비스 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 그에 맞는 장비들도 필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퀄리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거 많이 모르시는데 전국에 몇 개 없어요. 기아자동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국에 18개만이 직영 서비스 센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가맹사업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맹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무엇일까요? 이 가맹사업자 센터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장점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보증수리,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제조사하고 가맹계약을 맺고 간판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작업자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작업 숙련도가 상당히 높아요. 특히 사고수리 같은 경우는 도장이라든지 판금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입문 단계에서 넘어가신 분들이 다 이런 센터로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세 번째로는 당연히 직영센터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 비용이 측정이 됩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단점 중에 하나, 하이테크 센터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용 장비도 필요하고요. 몇 안 되는 하이테크 센터 고객들을 위해서 굳이 그 고비용의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대부분, 그러니까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업체가 부품 상사가 수리업체 안에 내재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품을 수급해오는 데까지의 시간도 소요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고가 오늘 돼야 될 게 내일로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조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와 그리고 제조사와 가맹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의 장단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